안녕하세요. 백자남TV의 닥터 하리보입니다. 오늘은 제 아우디 이트론을 타고 전북 전주에서 판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주거지로 옮기려고 하니까 짐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많이 옮겨야 됩니다. 일단 와이프 거 옷가지랑 이제 애기 거 물품들을 슬슬 챙기기 시작했고요. 트렁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벽 뒤에 있으면 공간이 없어서 트렁크에 목을 잘릴 수도 있습니다. 짐을 이렇게 많이 실어놨네요. 다 이거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버튼은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고, 이 버튼은 트렁크를 닫음과 동시에 차량의 문을 동시에 닫는 버튼입니다. 아무튼 전 트렁크만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준비를 할게요. 일단 차량을 제가 2020년 7월 31일인가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행 거리는 3,646km입니다. 상당히 많이 탔고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이드 미러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한번 고장 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시동을 켰고요. 자, 아이폰도 연결이 됐고, 저는 이제 내비를 맞출 건데 T맵으로 맞추겠습니다. 왜냐면 일반 아우디 내비는 길 안내가 조금 미비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가끔은 막힌 길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내비를 이용할 거고요. 경고 메시지가 많이 뜨는데 이제 애플 카플레이어를 틀고, 일단 차량 충전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량 충전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애플 카플레이를 누르고 2시간 57분이 걸리고 5시 26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주행거리는 190km고요. 지금 배터리는 90%로 제가 거의 해놔가지고 뭐 보시면 지금 배터리가 거의 이제 눈금이 10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318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318km. 그리고 승차감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효율하고 승차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올로드, 오프로드. 저는 장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효율로 세팅을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18km인데 스타벅스를 들려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그 사각지대 이런 경고가 너무 비프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근데 저는 둔한 거보다는 예민한 게 난데 적당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차량이 보시면 진짜 조용하고 정숙해요. 지금 제가 승차감으로 모드를 안 해놓고 효율로 해놨기 때문에 서스펜션 높이가 2단계로 낮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 효율로 하면 3단계로 올라가는, 아니 승차감으로 하면 3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또 승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탐색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차량이 좀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어저께 당직이었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벌써 지금 2시 33분이 됐네요. 저는 오늘 판교에 올라갔다가 오늘 바로 또 전주를 내려와야 되는 그런 극악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스타벅스에 왔는데 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2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이피션시 모드고 지금 전비는 킬로와트당 2.7인데 이 정도면 뭐 극악의 전비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지금 스타벅스에서 대기 중이고요. 확실히 고프로가 화각이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하고, 이 차에서 제가 조금 이질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M2에서도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오르막길에서 비탈진 경사면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오토홀드를 시켜놓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어설프게 악셀을 밟거나 하면 차가 뒤로 밀리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조절을 하려다 보면 차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벅에서 커피를 사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고속도로를 타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잠시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려고 하이패스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크루즈 컨트롤을 켜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이제 깜빡이 레버 밑에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버튼을 누르면 되고, 누른 다음에 속도는 100km로 세팅을 했고요. 앞차가 이제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77km로 가고 있습니다. 이트론을 타면서 일단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승차감이고, 방지턱만 넘어가봐도 이 차는 다르구나,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을 타다가 이트론을 타서 주행을 해보면 정숙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X5랑 두 개를 비교하고 시승을 해봤지만, X5가 정말 좋은 차고 훌륭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조금은 편안하고 정숙한 차로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X7을 살지 이트론을 살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X7은 가격도 더 비싸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지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X7을 사가지고 디젤을 또 사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40i를 사게 되면 또 유지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트론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또 추가적인 여담으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전기차라고 하면 결국에는 겨울하고 이제 여름하고 전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테슬라를 저는 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S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겨울하고 여름 전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뭐 롱레인지 기준으로 뭐 460km를 이제 하절기 때 갈 수 있다고 하면, 동절기 때는 200km대 중반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겨울에 차량을 운행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트론을 타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하절기 때 주행 거리는 306km로 공식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인데, 근데 동절기에서도 305km로 1km밖에 동하절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자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겨울에 한번 주행을 해보고 체감하는 차이가 큰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티맵에서는 차가 막힌다고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잼이 걸리네요. 지금 현재 목적지까지 주행 가는 주행 이제 거리는 176km가 남았고, 지금 이트론은 295km 갈 수 있다고 나오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면 원칙적으로는 119km가 남아야 됩니다. 119km가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119가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9니까 외우기 쉽네요. 자, 이제 주행을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00. 지금 경고가 울렸거든요. 지금 경보가 울렸는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뜨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주행하다 보면 뜨는데, 대표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에 좀 잘 뜨는 것 같고, 교차로 보조 시스템 오작동이라고 해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아우디 프리센스 현재 기능 제한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가끔 뜨거든요. 근데 지금 서비스 센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2개월 전부터 생긴 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개선을 못했습니다. 과연 센터를 갔을 때 이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체가 43분 동안 정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막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프리센스라는 거는 이제 전방도 센서가 있고 측면도 센서가 있고 뭐 후면도 센서가 있는데, 그런 센서에 의해서 차량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 교차로 보조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차로 보조 시스템 또한 이제 제가 사거리에서 운행을 할 때 혹시라도 옆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차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차가 대응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현재 지금 차가 막히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일단은 테슬라 이제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을 6월 달에 계약을 해놨었어요. 원래 5월 달에 롱레인지 모델로 화이트 컬러로 계약을 했다가 뭔가 2천만 원 때문에 퍼포먼스를 안 산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롱레인지라는 모델을 사려고 해도 6천 정도의 돈이 드는데 그 1,000만 원을 아까워서 이제 퍼포먼스를 안 사면 두고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이제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퍼포먼스로 5월 말에 롱레인지를 했다가 6월 3일날 퍼포먼스 모델로 계약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화이트 컬러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전주시로 보조금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조금이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어쨌든 8월 달에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때 이제 장모님 명의로 차를 뽑아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장모님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장모님 명의로 된 차를 제가 인수를 했을 때 또다시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차를 뽑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미뤘고, 그런 김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흰색 말고 빨간색으로 한번 사보자 해서 이제 빨간색 퍼포먼스로 계약을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제 추석 전날에 전화가 왔었고, 전주시에서 이제 우선 접수 3대 그리고 일반으로 9대 해서 총 12대의 이제 승용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 한번 넣어보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테슬라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저는 아예 테슬라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부랴부랴 추석 전날에, 연휴 전날에 보냈어요. 그래서 스캔까지 떠서 보냈고 테슬라에서 접수를 이제 했겠죠. 그래서 10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제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9대를 받은 다음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경에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 카페나 그리고 뭐 전기차 이제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전주시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고 문자도 안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이 발표가 나기 전에 테슬라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아마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접수를 했고, 선착순 9대인데 이제 현대 기아차들도 이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빨간색 퍼포먼스 모델은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무선 충전 포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생산 연월이 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꿀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그대로 하려다가 작년 것까지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검정색으로 바꿨고, 이제 검정색으로 해놓으니까 뭔가 원래 원하던 색이 빨간색 아니면 흰색이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검정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보조금 최종 선정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막상 또 블랙 모델이라서 찝찝했었는데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리프레시 모델이라고 해서 10월 달부터 생산하는 모델은 그 히트펌프라는 이제 배터리에 열을 가열해줘서 겨울철에 이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하고, 그리고 유리도 이중접합 유리로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그 트렁크나 프렁크가 이제 오토 이제 게이트가 아닌데 오토 게이트로 이제 개선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원래 이제 받기로 한 사람들이 약간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차량을 이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저한테도 혹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대차 중에 분명히 코나를 사기로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코나 분명히 제가 만약에 그 오너라고 하면 코나 절대 안 삽니다. 왜냐면 보조금 준다고 해도 다른 차종으로 바꾸지 내년에 사더라도 코나를 살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아파트에서 충전도 못하게 하는데 과연 코나를 살까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라도 제가 운이 좋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기존의 퍼포먼스 받기로 한 사람들 중에서도 취소한 사람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컬러가 제가 봤을 때 화이트나 레드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냉큼 집어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고 차량을 이제 뭐 내연기관차 이제 기존에 이제 어머님이 타는 차를 인수를 하든지 해야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지금 차를 13km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13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테슬라를 타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제 차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없는 모델인데 이게 있는 모델이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코딩으로 풀 수가 있는데 서비스 센터도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뭐 굳이 불편감을 느끼지 못해서 건들진 않고 있습니다. 워런티까지 연장을 해놨는데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워런티에 제한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현재 뭐 주행을 좀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119km가 차이 난다고 했는데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242km고요. 그리고 남은 거리가 106km이기 때문에 136 정도가 차이 나니까 초반에 고속도로 진입했을 때 119km보다는 많이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확실히 정속 주행으로 하고 하면 그래도 아우디는 예상한 것보다 적어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또 주행하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차량이 상당히 막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주행한 지 한 3시간이 됐는데도 차가 많이 막혀서 아직도 1시간 15분이나 가야 될 거리가 남았습니다. 현재는 천안 논산 휴게소를 들릴 예정이고요. 211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주행 남은 거리가 73km가 남았기 때문에 한 40km 정도 지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단 천안 휴게소로 들려서 이제 볼일을 좀 보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용인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2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6시 28분이고 운전을 한 시간이 4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초기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와 그리고 남은 거리를 비교했을 때 119km의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거리는 171km로 줄었고요. 그리고 남은 거리는 18km가 되니까 현재 154km 정도를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더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154-119km를 하면 결국엔 주행을 하다가 35km 정도의 이득을 더 발생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솔직히 좀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행을 해보면 2시간 20분에서 2시간 40분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데 오늘은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정체 구간이 많았고 그런 부분이 연비에 어떤 이점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항속으로 계속 뽑아낸 전비는 아닙니다. 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겠고 허나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궁극적으로 제가 항상 예상한 거리보다는 차량이 더 많은 주행 거리를 뽑아준다는 그런 만족감은 있습니다. 애초에 멀리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거리를 제시한 다음에 내연기관처럼 제가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의 이제 테슬라나 이런 차량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16km가 남았고 남은 시간은 18분이 남았는데 18분 후까지 운행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을 마치고 이제 성남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운행할 때 여기에 패들 시프트가 2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회생제동에 걸리지만 예를 들면 제가 마이너스로 하면 회생제동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뚫리다가도 플러스를 누르면 풀려가지고 또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브레이크로 밟았을 때도 이렇게 차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차징이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기 싫으신 분은 마이너스로 회생제동을 최대화시키면 속도가 점점 줄고 그러나 이제 급격하게 차를 멈추거나 하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또 타력주행처럼 이제 회생제동이 풀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뭐 테슬라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차가 됐을 때 완전히 이제 홀딩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0으로 돼도 중립으로 이제 오토홀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가 선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목적지까지는 지금 1분 남았고 682m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총 주행 가능한 거리는 164km고 남은 거리는 1km가 안 되기 때문에 163km 정도를 더 갈 수 있습니다. 연비는 지금 킬로와트당 4.8kW가 킬로미터가 나오고 있고요. 5km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 괜찮은 전비를 이 정도 차급에서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제 거의 다 집에 왔는데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방지턱이 매우 많은데 아우디 이트론을 타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컴포트하게 넘어가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앞바퀴가 넘어가고 뒷바퀴 넘어갈 때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늘 설명하지만 제한점으로는 이제 차량이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바로 전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주행 162km로는 다시 전주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운행하시려고 하시면 항상 집밥을 혹은 회사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마무리로 보여드리면 전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62km 주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 지금은 이제 지금은 와이프를 판교에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KTX를 타고 다시 전주로 가기 위해서 광명역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성남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30분 짐 옮기고 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지금 이제 광명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말 부부는 힘들고, 그리고 주말 부부가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39주 지금 2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면 40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초임박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통이 오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광명역까지 지금 8시 8분 도착인데 제가 8시 20분 차고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승차권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안 줬습니다. 현재 이제 아우디 이트론 차주로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트론에 관심이 있거나 차량 구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길 권합니다. 사실 이 이트론이 제가 구입을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1억이 넘는 차인데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없어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운전자가 결국에는 앞을 주시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있으면 조금은 제가 더 부주의하면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없다 한들 크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막힘 구간이나 아니면 이제 출퇴근 거리에서 브레이크나 악셀레이션을 하는 거를 빈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 주시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여유를 주기 때문에 피로도가 확실하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이트론을 제가 구매를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둘 다 있는 차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트론을 살려고 생각을 하니까 보조금이 이제 소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트론으로 이제 눈이 돌아갔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1억이 넘는 차가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고, 막상 타보니까 이거는 이제 승차감의 이제 고급스러움이나 이제 방음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없는 걸 지울 정도의 퀄리티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X5도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숙성이나 그리고 전기차가 주는 이제 경제성, 그리고 이제 고급스러움이 제가 봤을 때는 이트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트론을 구매했기 때문에 저는 2번이나 시승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량 구매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름은 만족스러운 카 라이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차량 운행했을 때 전비가 킬로와트 시당 4.7kW가 나왔는데, 4.7kW라고 하면 이제 1kW당 200원만 잡아도, 만약에 제가 전주하고 판교 거리가 200km로 잡았을 때 50kW를 채 못 쓴다고 보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큰 차를 가지고 유류비가 10,000원이 안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의 무게가 이제 배터리가 포함이 돼서 그렇지만 2.6톤이나 되고, 이런 이제 고중량의 차를 내연기관으로 만약에 제가 탄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무사히 광명역에 도착해서 전주로 잘 내려가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자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